자, 이번 시간에 표현 대리 하겠습니다. 일명 표견 대리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겉으로 대리권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표현 대리는 유형이 3개죠, 3개. 그래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인데 전체적으로 모양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갑이 상대방 병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고 이 사람의 대리권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통지를 해줘요. 이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대리권 수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던 거죠. 참 이상한 짓을 했죠. 상대방은 지금 갑의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갑이 여기다가 통지가 왔는데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얘한테 그 범위에 위임을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통지해 놓고 대리권을 안 줬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얘는 또 통지도 안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 또 찾아갑니다. 뭐라 그래? 저 기다리셨죠? 그러는 거지. 그럼 여기 뭐라 그래? 누구시죠? 저요, 저 을. 그럼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럴 거 아니냐고. 앉으시라 그래서 뭐 노란물 따라주고 난리 났겠죠? 델몬트 따라주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반갑다 그러고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나중에 얘가 나 얘한테 대리권 준 적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아이 재수없구나 그러고 그냥 밀려나야 되겠어요? 책임져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용어 자체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가 아니고 뭐에 해당할까요? 임의 대리에만 해당해야지. 거기다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처음부터 아예 대리권이 없던 애인 거야. 조금 이따 다 언급이 되는 거야. 이런 비교가 안 되면 시험에서 자꾸 틀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볼게요. 126조에 뭐래요? 하늘 넘은 표현 대리래죠. 그럼 126조의 표현 대리는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을한테 대리권이 수여되긴 수여된 거예요. 대리권이 수여된 게 코딱지 반만한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고. 그러니까 얘는 대리인 맞죠? 대리인 맞는데 가갖고 요만큼 있으면 유권 대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따만큼 대리 권한 행사하는 거야. 조금 넘든 많이 넘든 넘은 건 넘은 거죠. 그래요. 얘는 지금 세문안 대리권인데 얘는 또 동그란 거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간에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따만큼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상대방 얘는요. 얘 이제 선임무과실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상대방 얘는 이만한 대리권 갖고 이만큼 대리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얘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얘가 위임장 잘못 써준 거예요. 요만한 대리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써주면 대리권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나요? 안 돼 있고 그 정도면 우리는 나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다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건 건데 이건 법정 대리권일 수도 있고 임의 대리권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이 된다. 이러고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완장 채워주면 겁나는 거 없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막 그래서 우리 왜 소설 중에서 누구시죠? 그분이 쓴 완장이라고 하는 그죠? 뭐 책에서 한번 보세요. 막 네, 맞아요. 완장이 엄청 무서운 거죠. 저희 옛날에 조기 축구할 때도 20대 애들한테 완장 채워주잖아. 그러면 막 반말해. 그거 좀 빠져. 이러면서 막 반말까지 하다가 저 완장 뺏어라. 그러면 하여튼 그래요. 완장 채워준 거야. 완장 채워주니까 그냥 난리치고 다닌 겁니다. 이게 126조 권한을 넘었죠 지금. 표현 대리고요.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가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행위할 당시엔 대리권이 없었다 그 얘기죠. 이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거의 할 게 없습니다. 거의 여기는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가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냥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복대리인이 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복대리는 얘하고 똑같은 대리권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물론 여기도 복대리인의 행위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시험에 낼 게 없으니까 이것만 내는 거야 맨날.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적용하는 거고 얘는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죠. 처음부터 대리권 없던 자입니까? 있던 자입니까? 있었던 자고 얘는 아예 대리권이 있는 애죠.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해요. 기본 대리권. 얘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임의대리에만 적용하잖아요. 거기다가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의 행위를 성립하는 거죠. 여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대리권이 있었고 여기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대리권이 있었죠. 주로 모든 표현대리는 여기서 다 흡수해버려요. 좀 특이한 것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의 행위 그 다음에 여기는 복대리인의 행위로 모든 게 다 성립받는데 낼 게 없으니까 뭘로 낸다고? 복대리인의 행위로도 성립한다 이런 정도로 내는 거예요. 자, 요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가면은 표현대리의 공통된 효과가 나오거든요.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가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면 126조하고 그거하고 답으로 나와. 무조건. 잘 모르겠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126조의 표현대리 아니면 거기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 여기 2개 정도 지문에서 찾아내면 거의 답이에요. 90% 이상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옵니다. 여기 지금 금방 했던 거고 요거는. 처음부터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는 125조는 적용될 수 있죠. 하지만 126조, 129조는 대리권 없던 자의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모두 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요. 그죠? 그 다음에 성질상, 용어상 얘는 임의대리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임의법정 다 적용하는 거고. 자, 공통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할 거예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표현대리는 가만히 보세요. 얘 참 이상한 짓을 했죠. 얘는 더 이상한 놈이죠. 선임부과실의 상대방. 여기서는 법률관계에서 보호받을 자는 누구야? 병밖에 없죠. 병. 그러니까 병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여기도 얘가 대리권을 써줬는데 제대로 써줘서 잘못 써줬어요. 잘못 써줬죠. 그러니까 얘는 와가지고 완장 휘둘러 가면서 이상한 짓 했죠. 여기도 상대방. 보호할 수 있는 할 자는 상대방밖에 없어요. 여기도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얘들도 이제 선임부과실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건 사례가 뭐냐면 회사에서 수금사원을 해고했어요. 해고했으면 어떻게 돼? 사원증 뺐고 입금증, 거래명세표 이거 다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뺏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에 거래하던 거래처가 갖고 수금해 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 8년 동안 계속해서 거래하던 자가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왔다고. 매월 와서 수금해 가던 애야. 그럼 뭐라 그래? 야 벌써 한 달 됐냐? 참 한 달 빨리 온다. 그래서 야 빨리 그 입금증하고 세금계산서 끊어. 그리고 돈 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다음 달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회사에서 전화 왔네. 걔 잘렸다고? 일찍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거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네가 책임져 그래야 되죠? 네. 그런 거야.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뭐야 그건? 무권대리지 그러면. 이 사람이 표현대리 주장 안 하면 이건 무권대리잖아.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표현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표현 대리는 누구만 보호한다고요? 상대방만을 보호하게 한 제도다. 자, 본인은 표현 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당연히 갑의 책임이 면책이 되면 안 되죠. 여기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자, 이 얘기는 과실상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할 때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질 때는 과실상계 같은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무권이라 그랬어요? 유권이라 그랬어요? 무권 대리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는 유권 대리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잖아요. 표현 대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무권 대리 공부하고 있어요? 유권 대리 공부하고 있어요? 무권 대리 공부하는데 표현 대리는 뭐냐고.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했지만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표견 대리인데 한자가 한글로 바뀌면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민사 쪽을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괜히 민사 맡아가지고 아니 표현 대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니까 이거 유권 대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했다가 깨진 거예요.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된다고. 근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니까 유권 대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다가 진 거란 말이죠. 변호사 한번 잘못 선임하면 아주 그냥 돈만 왕창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 얘기죠. 표현 대리 성립하면 표현 대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면서요. 그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원하는 거 다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계약의 내용대로.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이로써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다. 그럼 상대방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고 여기서처럼 표현 대리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 대리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무권 대리로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권 대리로 계약을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무권 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답은 드렸다고. 135조에 상대방의 무권 대리인에 대한 책임은 언제만 성립한다 그랬죠? 그렇지.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때만. 안 쓰고 왔나? 아까 썼죠 제가. 써줬나요? 네. 그래요. 1시간이면 우린 또 딱 만료되죠? 1시간은 우선 1시간이야. 한 30분이면 그냥 만료지 뭐. 그치. 거진 휘발유죠? 네. 휘발성이 강한. 네. 좋아요. 램이야 램. 램이야. 롬이 아니고 램이야 램.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기록한 거 껐다 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행위. 그럼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행위면 그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됐든 그냥 무효지.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표현들에 관한 법리도 적용할 수 없죠. 그럼 표현들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 강행법규 위반 자체가 무효니까. 그리고 이거 무효 주장한다고 신의축 위반도 아니죠. 그래서 본인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책으로 갑니다. 나머지 뭐 표현들이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자, 표현들이 적용 범위 거기 2번에 보이시죠? 298페이지 2번에 자, 거기요. 이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줄에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26조, 129조는 임의 법정 모두 적용된다. 그거 줄치고 299페이지에 처음부터 대리권 없던 자의 행위로 125조는 적용될 수 있으나 126조, 12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복대리도 다 적용한다죠. 근데 복대리는 제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129조에서 나온다 그랬죠? 129조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그거 들어가기 전에 맨 뒷페이지로 가서 공통점 한번 보고 가자고요. 저기 305페이지로 가면요. 표현대리의 효과가 있죠? 표현대리 효과. 표현대리 시험에 나오면 답이 거의 여기서 나와요. 70% 여기서 나오고 28% 정도는 126조에서 나와요. 70%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양쪽 가로 1번 줄 칠게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고요? 상대방만이. 여기서 상대방은 표현대리 직접 상대방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표현대리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은 무권대리로 추인할 수 있으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맞나요? 동그라미 2번이요. 자, 법원도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당해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입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지 유권대리인지 판단하는 시점은 요 행위가 무권이냐 유권이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요 행위가. 그렇죠. 이게 유권, 대리권이 있었으면 이 행위할 때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이고 이 행위할 때 대리권 없었으면 무권대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전득자가 있다는 거야. 얘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야 아니야?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여기만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대리 여부도 무권대리 여부도 따질 때 항상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전득자는 얘하고 법률행위 한 사람이잖아요. 대리행위의 상대방 아니죠. 여기는. 법률 효과가 자 여기 조금 더 보세요. 여기 법률 효과가 얘가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추인은 여기다가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유효가 되면 여기 권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를 승계한 자니까 얘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 얘는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무권대리 상대방은 여기죠. 그러니까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여기만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양쪽 가로 2번에 306페이지로 갔죠? 표현대리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고 줄치시고 동그라미 2번도 줄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 그것도 줄칠게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요.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이로써 상대방 보호는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로서 계약을 철회하지도 않으면서 135조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135조 책임은 언제만 성립한다? 본인이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됐을 때만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했을 때는 135조 책임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135조 책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135조 책임은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만 성립한다니까. 한 10가지쯤 더 할까요? 언제만 성립한다 그랬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 성립하는 법률 관계가 뭐냐고요?
135조 책임. 135조 책임.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입으로. 아시겠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게 효과가 제일 좋으니까 자기 입으로 자꾸만 얘기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4번.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없고 그 결과 본인이 계약상 책임지지 않는다죠. 우리 앞에서 문제 봤을 때 25회는 협의회 무권 대리에서 답이 나왔죠. 그러면 그 전에 시험은 24회일 거 아니야. 24회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표현 대리에서. 그럼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험은 이제 26회잖아. 근데 분명히 협의회 무권 대리 지문하고 표현 대리 지문이 나왔는데 도대체 헷갈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표현 대리 쪽에서 찾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고 실제 답 찾는 거 기억 안 하고 있고 이러면 그러면 이거 30점 넘어가기 힘들어요. 내년 1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야 알아. 그래야 22.5 맞아보고 평생에 처음 맞는 점수 한번 맞아보고 또 익숙한 분들도 있죠. 뭐 난 이 정도에 익숙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그죠? 자, 그럼 밑에 그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2번 보세요. 답은 제가 지금 금방 설명드린 데 있죠? 여기서 70% 이상의 답이 나와요. 2번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법률 유추 적용됩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과실상계는 언제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정할 때 과실상계법률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보니까 여러 가지 무권 대리 무슨 뭐 126조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1번도 보니까 표현 대리 성립에도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거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죠?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있죠? 요거만 임의 대리 적용하고 나머지 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줄쳐준 부분은 무슨 악을 쓰든 뭘 하든 공부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민법 시험에는 거의 다 여기서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개사 시험을 보든 다른 젊은 분들은 다른 시험을 보더라도 밑줄 친 데서 거의 다 답이 나와요. 그러면 합격점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야. 그 안에서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126조부터 볼게요. 126조는 우리 299페이지 있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는 그랬어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 자, 여기 표시한 자. 누구에게?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했대요. 여기는 제3자 타인이라는 말을 얘기하지 표현 대리, 뭐 대리인 이런 얘기 한마디 없죠. 왜냐하면 얘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얘기하는 타인은 제3자는 누구 얘기하는가? 병 얘기하는 거고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했다라고 할 때 타인은 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런 자는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여기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가 뭐죠? 무권 대리 행위 얘기하는 거죠. 그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죠. 그러니까 제3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자, 요건으로 갑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 양쪽 가로 1번 줄 치시고요. 양쪽 가로.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동그라미 3번 분류식 행위죠. 분류식 행위. 자, 대리권 수요 표시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수요한 사실이 있습니다를 통지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관념의 통지죠.
우리 앞에 준법률의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뭐라 그랬어요? 의사의 통지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최고 고절. 의사의 통지는 최고 고절. 관념의 통지는 내가 어떤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걸 누구에겐가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 싹. 여기도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통지해 주는 거죠. 이게 관념의 통지라고. 여기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집중해서. 여기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우리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합니까? 해요? 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합니까? 해요? 예. 네. 우리 그 줄 쳐놓고 왔죠? 공부 안 해. 지금 진짜 공부 안 해. 몇 명 제외하고는요,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한다고 했구나. 죄송해요. 우리 앞에 그거 앞에서도 한번 하긴 했었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법률행위 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그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류식 행위로서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라고. 동그라미 3번이요. 아시겠죠?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에 니은에 그 표시의 상대방은 특정인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 얘한테 직접 해서 문자로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고 신문 광고를 했는데 얘가 신문 광고를 봤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 거시기, 뭐시기, 여시기, 저시기 다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요. 디귿의 앞부분은 줄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줄칩니다. 거기서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 됐죠? 그리고 그 지문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갑이 신문 광고를 내서 을을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줬는데 그걸 얘가 봤대요. 얘가 봤고 여기다가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얘는 어떻게 알고 또 얘를 찾아가서 법률행위 했을까? 이건 현실적으로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뭘 이걸 적용하겠다고 하냐면 갑 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사 을이 갑 회사 부근에다가 총판 대리점, 연락사무소 아니면 회사의 총괄 담당 이사 이런 직함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총판 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 사용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을이 거기에 총판 대리점입니까? 연락사무소입니까? 라고 했더니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줘놓고 실제로 여러분이 갑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을 회사 운영한데 퇴직자가 여기서 총판 대리점 이러고 영업하면 그거 놔둘 거야? 아니면 못하게 할 거야? 에? 난 또 누가 또 하게 한다 그러는 줄 알고. 그 정상적인 활동이죠. 못하게 하는 게. 그 상대방이 질의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쫓아가고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야. 그럼 상대방 시각에서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놔두니까 그럼 총판 대리점이 맞겠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원인 누가 제공한 거예요? 갑이 제공한 거 맞죠. 그래서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판례가 나와요. 300페이지에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했대요. 그럼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죠. 예. 주로 그래서 판례는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회사 그만뒀으면 점잖게 그냥 말년이나 즐기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대리권의 범위가 임대차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매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대리권의 범위를 많이 넘었죠. 그럼 뭘로 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임대차 하라 그랬는데 매매했다면서요? 그러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도 줄쳐야 돼요. 표현 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그래, 상대방은 대리권 수요 표시의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줄쳐놓고 니은으로 가세요. 통지가 신문 광고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 광고를 본 모든 제3자가 125조 보호받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래요. 거기에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임의대리와 복대리 동그라미 쳐놓고요. 임의대리, 복대리 동그라미 쳐놔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동그라미 X에 넣으면 되죠. 동그라미 X 뭔지 아시죠? 법정대리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럼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요. 예. 자, 그 다음에 126조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설명 조금 해야 돼. 126조의 표현 대리 보시면요. 일단 기본 대리권을 줬어요. 기본 대리권은 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큼을 넘든 이따만한 거에서 조금 넘든 세모난 거 중에서 네모난 걸 하든 어쨌든 권한을 넘었다고 하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유사하지 않아도 되고 동종이 아니라도 아무 관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본 대리권으로 전혀 다른 행위를 했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뺀다고. 딱 하나.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딱 하나. 딱 하나만 뺀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데 뭐만 뺀다고? 딱 하나. 이거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뭐 뺀다고요? 딱 하나, 딱 하나. 제가 이렇게 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점잖은 걸로 치면 저도 굉장히 점잖아. 자, 쫓아하셔야 돼요.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 뭐라고? 사실행위. 네, 사실행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판례가 굉장히 우스운 판례가 하나가 나와요.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사실행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도 사자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해놓고 개별 사건에서 판례가 사실행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요. 이 판례가. 근데 그게 뭐냐면 증권회사 객장에서 증권회사 가보셨어요? 현 객장에 이렇게 앉으면 막 램프 켜졌다 뭐 꺼졌다 하고 파란불 빨간불 왔다 갔다 막 하잖아. 그죠? 녹색불 막 이런 거. 그 객장에 앉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리본 두르고 양복 이렇게 입고 앉아서 민원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 안내하는 거. 이거는 업무 보조를 위한 업무 실적 제고를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배경을 잘 들으면 얘가 생긴 게 엄청 잘생긴 거야. 이게 띠두르고 있는 애 알바가. 마스크 벗으면 나하고 비슷한가 봐. 아주 날 왜 그렇게 너무 대놓고 크게 웃는 거 아니야? 네. 너무 똑같아서 그랬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셔가지고 얘가 너무 잘생긴 거야. 이게 여기 안양에 그때 당시에 럭모 증권에
오모 대리라고 있었는데 일단 사건이 그래요. 예. 걔가 이름이 대리지 실제 거기 직원은 아닌 거야. 예. 그래서 알바인데 알바. 근데 이 띠두르고 민원 안내해주고 양식 같은 거 쓸 거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대충 써주고 그럴 땐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너무 잘생겼고 이 사모님 생각에 자기 젊을 때 이상형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오마나 그러면서 그냥 적금이고 개고 다 깨가지고 이름 매매를 시켜버린 거예요. 동상이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자기만 망가지면 모르겠는데 동네 아줌마들 다 데리고 와서 망가뜨린 거야. 근데 얘가 처음에 이렇게 좀 아는 척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뭐가 좀 더 코너에 몰리고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엔 그거 다 찾아갖고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갔는데 이 사모님들이 이제 돈 어디 있어라고 남편이 물어보니까 뭐라는 거야. 저기 자리 있대죠. 어디 자리 있어? 자리 있긴 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그 증권회사를 상대로 니네 대리인 아냐. 물론 민원 안내만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 대리권 가지고 우리 대신 투자해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 성립하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 판례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도 기본 대리권이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 성립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사실행위를 하나 빼버린다고. 그럼 사자에 대해서는 판례 변경하지 않으면서 아주 이상하게 사실행위를 위한 권한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좀 특이하죠. 참 이상하다. 나 혼자만 특이해요? 이게 판례가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실행위는 하나만 빼버린다니까. 사자의 권한은 사실행위할 권한이요. 그러니까 사자도 여기서 되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해놓고 별도로 사실행위만 뺀다니까.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어떤 회사라 그랬어요? 회사가 증권회사요. 제가 건설회사하고 증권회사하고 소송하면 잘 못 이긴다 그랬죠. 증권회사는 있는 게 돈밖에 없는 회사잖아. 건설회사는요. 그렇죠. 건설회사도 있는 게 돈밖에 없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거기하고 소송하면 잘 못 이겨요.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의 뭐 넘어가시고요. 요건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은 뭐만 뺀다 그랬죠? 딱 하나 그냥 그러면 돼. 딱 하나. 그럼 떠오르게 돼 있다고. 공부하시면서 뭐만 뺀다고? 딱 하나. 차이점 없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의 행위로는 126조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기본 대리권에는 125조와 129조의 표현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세 대리권, 사자, 복 대리권, 사인의 공법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다 포함한다죠. 그거 제가 줄치라 그랬어? 자, 줄칠거는 기억리원회가 줄쳐놓은 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대리인이 사자 내지는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행위자가 사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 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126조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의 흠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 놓고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와요. 자, 우리 그 판례 중에서 302페이지 상단부에 판례 있죠. 상단부에 판례요. 인감증명서가 어떤 용도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인감증명서를 보통 일반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단히 중요한 거로 인식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감증명서 실제로. 왜냐하면 내 권리를 양도할 때 항상 붙이는 게 인감증명서거든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인감증명서잖아.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어느 서면에 권리관계 처분문서라고 하거든. 보통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데 내가 인감도장을 찍었을 때 이게 진짜 내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감도장 찍었다고 하는데 그게 내 진짜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발급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처분문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뭘 보고 확인하는 거야? 증명서 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분문서의 첨부 문건이 인감증명서인 거야. 그런데 처분문서는 없이 인감증명서만 줬다는 거지. 처분문서고 뭐가 하나도 없어. 위임장이고 뭐가 하나도 없이 인감증명서만 줬대요.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인감증명서는 처분문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진짜 인감이라는 걸 입증하는 증명이라고. 근데 처분문서 없이 그냥 인감증명서만 줬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인장 사용에 부수돼서 그 확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인장 내용 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증명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 그거 줄칠게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표현 대리가 존재해야 되고, 동그라미 1번도 줄칩니다.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죠. 그 사례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권리래요. 이거하고 유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동종일 필요도 없죠. 기본 대리권이 뭐라고? 공법상 권리. 그럼 사법상 처분행위 했답니다. 그래도 권한 넘었죠. 권한 넘었지. 기본 이건 뭐든지 다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권리고 표현 대리 행위가 사법상 행위라도 무조건 적용해요. 예를 들면 등기 신청 대리권 가지고, 등기 신청 대리권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갖고 사법상의 처분 행위 해버렸대요. 그래도 126조는 성립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판례 중에서 기본 대리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죠. 그죠? 기본 대리권을 부정한 판례. 거기 보니까 자, 1번 판례 한번 줄칠게요.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 뺀 게 뭐라 그랬어? 딱 하나 뺀다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까지만 줄쳐놓으시고 나머지 그냥 읽어보는 거야.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권유, 그 다음에 위탁, 매매, 약정, 실적의 재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책임 못 진다는 얘기야.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정당한 이유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표현 대리는 누구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보호가 돼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선의무가 실은 추정이 되는 거지. 표현 대리 누구만 보호한다?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표현 대리 주장하면 무조건 책임진다며. 그럼 책임지기 싫은 사람이 왜 책임 안 진다는 거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책임 안 지는데 얘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 안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본인이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면서요? 그럼 책임 안 지는 사유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 안 질 테니까 얘가 표현 대리 주장하면 갑이 이 사람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근데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건 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똑같이 판례하고 다수설인데 다수설의 학자들은 아니 뭐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다를 거 없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판례는 정당한 이유는 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입증하기 훨씬 더 쉬운 거니까 누구 보고 입증하려는 거예요? 상대방 병 보고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또 뭐가 애매해. 그러니까 딸랑 3개 중에서 2개는 그냥 원칙대로 그냥 가는 거고 요거 하나 그냥 정당한 이유는 얘 머릿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고 얘가 가장 입증하기 쉬운 거니까 판례는 얘 보고 입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선의무과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126조의 상대방은 125조면 129조와 마찬가지로 표현 대리에 직접 상대방만 얘기하지 그로부터 전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에 직접 상대방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 다수설이 뭐라 그러죠? 항상 본인이 입증해야 되죠. 예, 원래가 뭐니까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가. 근데 판례가 이상하게 요거만 상대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판례 태도는 그래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자가 누구냐? 상대방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4분의 대리행위로 인정할 만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자, 요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와가지고 정당한 이유, 얘가 와가지고 나는 갑의 대리인 을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대리행위가 돼야 무권 대리인지 표현 대리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이 행위 자체가 대리행위가 아니었대요. 그럼 무권이고 표현이고 적용할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가?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내 거요! 그리고 처분행위 했대요. 그럼 이건 대리행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니 대리행위 했나 안 했나를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불법행위 아니요. 아시겠죠? 대리행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대리행위 안 했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뭐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니면 을이 내가 갑입니다. 내 겁니다. 라고 그러고 처분행위 했다고. 내 겁니다. 지 겁니까? 자기 거 아니죠? 네, 자기 거 아니니까 내 겁니다. 라고 처분행위 했어도 이거는 대리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6조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거기 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고 대리행위로 인정할 만한 법률행위가 없다면 상대방의 신뢰가 있어도 12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는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나와요.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서류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서 자기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대요. 그럼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했고 그래서 이전 등기 다시 해줬대요. 그럼 대리행위 한 거야? 자기가 처분 권리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처분 권리자가 된 거죠? 예,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래.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한다죠. 그 다음에 여기서 권한을 넘었다라고 할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권한 넘었다라고 하는 요거요. 요거는 세상 모든 권한이 다 포함한다 그랬죠. 뭐만 뺀다 그랬어요? 딱 하나. 그게 뭐라 그랬죠?
사실행위.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안 잊어버린다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125조에 기본 대리권, 129조에 기본 대리권,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 거시기권, 모시기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129조 표현 대리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129조에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죠.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예. 그래서 129조의 표현 대리는 자, 본인이 얘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대리권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대리행위 한 거야. 가서. 아시겠죠? 요것도 그 범위는 소멸되기 전 범위 내에서 있어야지. 여기도 권한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126조로 넘어가야 되겠죠? 상대방은 뭐가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이상 낼 게 없어 이건. 낼 게 없다 보니까 복대리 가지고 낸다 그랬죠? 여기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건에 과거에 존재하던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 소멸했어야 되죠. 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리지 그러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판례만 줄치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법률행위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요. 양쪽 가로 2번에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어야 된다. 양쪽 가로 3번에 상대방 선의 무과실.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본인이 입증해야 되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 대리 표현 법정 대리 다 적용한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대리가 끝났는데 표현 대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현 대리. 자, 여러분이 약한 게 그거야. 한 3개 정도만 나열되면 벌써부터 이게 비교가 잘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약점의 약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이상하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25조, 129조, 125조, 126조, 129조 표현 대리가 있죠. 그죠?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해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따질 거 없어. 그러면 그냥 126, 129조는 임의 법정 다 되고 대리권이 있던 자의 행위니까 그럼 나머지는 빼버려도 관계없죠. 신경 쓸 건 125조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점 한번 볼게요. 먼저 표현 대리는 누구만 보호한다? 상대방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야.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는 누구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상대방의 표현 대리 주장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지. 과실상계 적용할 수 없죠. 표현 대리 무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니까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죠. 또 강요법규 위반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표현 대리 법률도 적용될 수가 없지. 아시겠죠? 그냥 무효니까 강요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거긴 아무것도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공통적인 효과 했고요. 자, 우리 125조의 표현 대리에서는 중요한 판례, 회사 퇴직 후 연락사무소, 총판대리점 등의 명칭 사용을 묵인 방조했다. 125조 표현 대리 성립하는 거죠. 129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성립한다. 요거고 나머지는 다 126조잖아요. 126조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기본 대리권에서는 딱 하나만 빼면 돼요. 사실행위. 그리고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죠.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다만 대리행위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야. 대리인이 내 겁니다. 그러고 팔았으면 그건 대리행위 안 했어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갑이요 라고 했어도 대리행위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때 그때 상대방이지 전득자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렇죠? 선의 무과실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거기만. 그럼 정당한 이유 누가 입증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고, 판례는 대리인 스스로, 상대방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였죠. 요 정도가 정리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정도 정리하는 게 이거 공부라고. 자, 쉬었다가 우리 311페이지 무효 취소부터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